반갑습니다. 현상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원의 고등 선행 과정의 과정별 시스템인 평탄화, 동기화, 최적화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이렇게 세 가지 과정, 평탄화 과정과 동기화 과정, 최적화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그래서 평탄화는 뭐지, 동기화는 뭐지, 최적화는 뭐지에 대한 궁금증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평탄화 과정은 여느 학원, 대치동에서 많은 학원들이 따르고 있는 일반적인 선행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행 과정이라고 한다면 공수 1, 그 다음에 공수 2, 대수가 있죠. 미적분 1 과정에 기본 과정도 있을 것이고 실력 과정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여기까지의 과정들은 평탄화 과정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평탄화란 말의 의미는 조금 밑바닥을 잘 다진다라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밑바닥이란 표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여기가 완성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고등부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기출과 내신 시스템들을 보자면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기본 과정에서 보통 쓰여지는 교재과 기본 정석 그리고 센 수학을 보통 많이 보고 있고요. 실력 과정에서 실력 정석과 블랙 라벨을 본다 그죠? 블랙 라벨을 보게 되는데 이 과정들만 가지고는 고등학교 와가지고 그 많은 내신 문제를 잘 소화를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본 거죠. 저희가 극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맡아본 결과 극상위권 학생들은 잘 합니다. 이 과정만 가지고도 잘 하지만 그들한테도 나중에는 최적화 과정까지 동기화 과정과 최적화 과정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각자가 다 소화를 해내거든요. 그리고 중3 7월 달에 보통은 탑반들이 개강을 하잖아요. 거기서 하게 되는 어떤 일련의 작업들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적화 과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의 쇼컷 그리고 가장 빠른 풀이, 다양한 전략 이런 것들을 녹여서 연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가지고 고등학교 와서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전략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까지도 다 체화를 한 상태에서 내신을 치르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선행을 하는 과정들이 공수원 기본 실력, 공수2 기본 실력, 대수 기본 실력, 미적분원 기본 실력, 그 이후에 미적분 2 기본 실력 사이사이에 확통과 이하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만약에 바로 오게 된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 문제들 이 정도 량 가지고는 고등학교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더라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문제는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로 해결하고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바로 동기화에서 내거는 모토인 것이거든요. 실전 기출을 중학교에서 체화를 해서 연습을 하고 올라가자라고 하는 게 동기화 과정입니다. 그 이전 단계를 저희는 평탄화 과정으로 본 것이고요. 평탄화 과정은 호환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든 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든 와서 자유롭게 이 과정을 참여할 수는 있어야 된다. 호환은 가능해야 된다 라고 해서 수업을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단 연구를 조금 해보면 블랙 라벨이 센 기본 정석 이후에 배우는 것 치고는 난이도가 갑자기 좀 널뛰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리 봐도 현재 나오는 기출에서는 블랙 라벨의 어떤 효용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학원에서는 고쟁이로 바꿔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현상훈 수학의 평탄화 과정에는 공수원 기본 실력, 공수2 기본 실력, 대수 기본 실력, 미적분원 기본 실력을 마치게 되면 평탄화 과정은 이렇게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동기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기화 과정은 고등 실전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고등 실전 훈련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고등부에서 배우게 되는 텍스트,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실전의 고등부 과정하고 고등부 내신 과정과 동일한 어떤 교재 구성과 실전 훈련들을 연습하는 그 과정을 동기화 과정으로 실어놓고 있습니다. 동기화 과정은 인증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수 1, 공수 2, 대수, 미적분 1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방학 특강으로 확률과 통계를 보기도 하고요. 특강으로 미적분 2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미적분 2의 효용은 가면 갈수록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수능 자체도 공통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과정이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아내려고 특강에서 좀 연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화 이후에 동기화와 최적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더 중요하니까 동기화에다가 조금 더 힙을 실어 보겠습니다. 동기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뭔가가 생산되는 것과 소비되는 것이 바로 일치돼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해 나오는 생산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기출인 거잖아요. 내신 기출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들을 바로바로 다루겠다.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들에게 바로바로 다뤄서 실전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보시면 내신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과정만 볼까요? 내신 과정을 보자면 여기서 문제집만 봐도 블랙라벨 U와 비슷한 문제집이 8종에서 현재는 10종 이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단원별로 조금 어려운 것들만 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만 이미 수백 문항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기출 문항들을 보려고 하더라도 이 인근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대치동에서는 뭐 휘문, 중동, 숙면, 진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개 교호 정도가 있을 것이고 이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잠실이 됐든 목동이 됐든 아니면 전국 단위 445가 됐든 꽤 괜찮은 문제들을 모으다 보면 문제집마다 학교 시험이 20문항 정도 된다면 요 정도인데 이 중에서 이제 변별력이 있는 건 한 4분의 1 정도로 꼽아볼까요? 그럼 단원별로 봐야 될 기출이 이 정도인데 이게 해마다 요 정도 량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소화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다 못해서 이차함수를 배우게 된다 하더라도 이차함수는 굉장히 많이 배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공수원 기본일 때 한 단원 딱 배웠고요. 공수원 실력에서 딱 한 단원 배우게 되고 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겨울방학 때 한 번 또 배우게 되고 3월달 보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숙제 한 번, 숙제 두 번, 숙제 세 번 요 정도 분량 가지고 여기 있는 문항들을 다 소화를 해낸다고 이 변별력 있는 문항들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소화를 하기에도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미리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부에서 다루는 그 실전력 있는 문항들을 중학교에서부터 미리 연습을 시켜야 평균적인 학생들이 조금 더 수학적으로 더 도약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동기화인 것이고요. 동기화는 평탄화, 말 그대로 기본기를 갖춘 학생들이 물론 실력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두 번이거든요. 동기화를 하기에는 괜찮겠으나 그 자체가 어떤 실력을 바로 나타내긴 힘들다. 라고 하는 게 평탄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동기화 과정은 공수원, 공수2,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에 대수, 미적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과거에는 동기화 과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적분 실력까지 끝내야지만 동기화 과정을 오다 보니 그 사이에 물론 누적 테스트도 보고 많은 복습을 했다라고 하지만 잊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시간에 고등학교 과정들을 연습을 하려고 해도 쌤도 잘 못 풀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과정상은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실전의 문항들을 풀기에는 기본기가 막 주저앉은 것처럼 그렇게 얕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공수원하고 공수2 같은 경우는 바꿔버린 게 인증제로 바꿨고요. 성취도를 해서 70% 정도는 소화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지만 패스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친구들은 재수강을 해야 되겠죠. 평탄화 과정이야. 그냥 올라갈 수는 있지만 동기화부터는 이 친구가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선행을 평탄화 과정을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공수원 실력을 했다면 대수나 미적을 하는 순간에도 공수원, 공수2는 정규반도 있지만 따로 특강을 통해서 공수원, 공수2는 열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공수원과 공수2는 방학 특강으로도 이루어지고 정규반으로도 있습니다. 정규반은 구성 자체는 매 학기별로 3월에 시작하는 동기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을학기 시작하는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하는 동기화 1년에 2개의 기수가 동기화 정규반에 신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는 공수원, 공수2, 대수, 미적을 보게 되고 방학 특강을 통해서 미적2라든지 확통을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모든 과목들에 대한 인증, 결국은 패스를 받았을 때만 넘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동기화가 끝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동기화가 끝난 친구들은 최적화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최적화는 대치동의 모든 기술에 꽂히겠죠. 수학적 기술들이 집약된 형태일 겁니다. 대치동 선생님들이 상위권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쇼컷들, 그 다음에 풀이를 다각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학생들한테 배양을 하는 거죠. 대치동에서 수학을 잘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최적화 과정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신 들어가기 전에 최적화 과정이 얼마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개개인의 편차가 생길 거예요. 탑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최적화된 수준에 따라서 시간 안에 킬러까지 다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 이미 수능이 100점 나오지만 그 시간이 1시간 안에 들어가고 40분, 50분 만에 문항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은 최적화 훈련 정도에 따라서 나뉘게 되거든요. 그럼 동기화에서는 결국은 시험에 나올 법한 문항들을 내가 연습을 해보았다. 최적화는 그것들 위에 경쟁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최적의 효율을 보여주는 풀이를 내가 연습을 통해서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적화 과정은 저희 학원에서는 2개의 반이 있습니다. SS반에 손동혁 선생님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S반에 제가 맡은 한 반이 있습니다. 수준으로 보자면 이 반이 조금 더 높겠죠. 이 반은 대치동 전체에서 시험을 통해서 순수하게 선발을 하게 되고요. 아마 대치동에서 고등부의 탑반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 학교에 들어가서 내신에서 상위 랭커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친구들이 수학의 어떤 완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3들하고 똑같은 훈련을 하게 돼요. 컨텐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반에서는 매번 테스트를 보면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만점이 나오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90점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미적분 2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여름방학에 오픈하는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 오픈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 학원은 중3 7월에 탑반에 준하는 그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대치 350의 목표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연습을 통해서 두 기수가 이렇게 가게 되고요. 겨울방학부터는 사실은 약간의 입시를 치는 느낌으로 각 과목들을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수 1, 2부터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그 다음에 확통, 기하까지도 아우르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손동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토요일 주 1회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는 특강, 미적분 2라든지 기하 특강이 따로 별도로 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연습을 하게 되고 이 기수가 끝나고 나면 보통은 중3 같은 경우는 이걸 듣고 나서 그 다음 학원으로 조금 승급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다시 또 학년이 조금 빠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고요. 반년 동안은 우리가 다뤄야 될 대다수의 과목들을 연습을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실전적인 연습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중2부터 와가지고 겨울방학 이전에 한 번 하지만 최적화가 고3이나 고2만큼 아직은 수학적 성숙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같은 얘기들을 보더라도 한 번 더 보는 것들이 소화율이 높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배양이 되거든요. 이 반 같은 경우는 보통은 테스트를 마찬가지로 여름에도 뽑고요. 겨울방학에도 뽑습니다. 이 기조는 똑같습니다. 이 반하고도 기조가 똑같은데 S반은 말 그대로 현상수학에서 육성한 친구들이 동기화 과정을 모두 이수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이외의 인원들은 추가적으로 모집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에서 최적화된 훈련들을 잘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한두 명 정도는 장학생처럼 TO를 가지고 손정영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것들은 고3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할 때 킬러 문항들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풀어낼 것인가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 1등급 이상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 자체는 아마 대치동에서 열리는 수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반은 현실적으로 중3 7월에 다뤄지는 어떤 입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해야 나중에 고등부 와가지고 경쟁력을 조금 맞출 수가 있겠죠. 대치 350이란 말의 의미는 대치동 10개 학교 정도를 꼽자면 약 3,500명, 3,000명에 3,500명인데 그 중에 한 10%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마 고등학교 이전에 1등급 경쟁은 웬만큼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중3 7월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가 이때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빠른 친구들은 중2, 중1 여름부터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 최적화된 반들을 그게 아니더라도 중3이 올라가는 시점에 이 반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 많은 훈련들을 쌓아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기화 과정을 어떻게 빨리 끝내는 것인가, 동기화 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탄화를 언제 끝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역산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기들을. 그리고 아무래도 평탄화 과정부터 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테스트를 통해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관리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챙겨주지 않을까요? 지금은 평탄화 과정만으로는
고등학교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어머님들이 빨리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동기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최적화를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간적 계산을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계산들은 학원에 와서 문의를 하게 된다면, 혹은 평타나 수업을 듣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학생의 스케줄을 조금 챙겨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치 350, 대치동의 최고의 수준을 목표로 해서 어머님들은 중학교 시간들을 설계하고 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동기화를 바탕으로 한 최적화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습니다.